빨간 모자. 옛날 어느 때 한 번 사랑스러운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를 보면 사랑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소녀를 위해서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빨간 벨벳 모자를 선물로 받았고 그 모자가 아주 잘 어울려서 다른 것은 결코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빨간 모자 소녀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 빨간 모자 소녀야. 여기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이야. 할머니에게 가져가. 할머니가 아프고 힘들어서 이것들이 좋을 거야. 더운 날씨가 되기 전에 떠나고 갈 때는 예쁘고 조용하게 걸어가.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뛰어다니면 병이 깨져서 할머니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 좋은 아침이라고 꼭 말하고 말하기 전에 모든 구석을 엿보지 마. 잘 알겠어요. 빨간 모자 소녀가 어머니에게 말했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숲속에 살았고 빨간 모자 소녀가 숲으로 들어가자 늑대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빨간 모자 소녀는 그가 얼마나 사악한 생물인지 모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빨간 모자 소녀야,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늑대씨. 어디로 가요? 이렇게 일찍. 빨간 모자 소녀야. 할머니네요. 무엇을 품고 가요? 당신 주머니에? 케이크와 와인이에요. 어제는 베이킹데이였어요. 아픈 할머니한테 좋은 걸 가져가서 힘내게 해야 해요. 빨간 모자 소녀, 할머니가 어디 사세요? 숲속으로 반마일 정도 더 가야 해요. 그녀의 집은 큰 참나무 세 그루 밑에 서 있어요. 밑에는 밤나무가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빨간 모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어린 생명인가요? 이것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작고 둥글고 윤택한 입술. 내가 둘 다 잡으려면 교묘하게 행동해야겠군요. 그래서 잠시 동안 빨간 모자 소녀 옆을 따라 걸었고 그 후에 말했습니다. 봐봐, 빨간 모자 소녀야. 여기 꽃들이 얼마나 예쁘지. 왜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 작은 새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노래하는지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너는 학교에 가는 것처럼 진지하게 걸어가는데 숲속에선 다른 모든 것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 빨간 모자 소녀는 눈을 들어 올렸고 나무 사이로 일빛이 춤추고 아름다운 꽃들이 어디서나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다발을 가져다 준다면 그녀도 기뻐할 거야. 아직 이른 아침이라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녀는 길에서 벗어나 꽃을 찾아 나무 속으로 달려갔고 한 송이를 따면서 더 멋진 꽃이 먼저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 뒤를 쫓아가다 보니 점점 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늑대는 할머니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빨간 모자 소녀예요.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케이크와 와인을 가져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빨간 모자 소녀, 빗장을 들어주세요. 저는 힘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늑대가 빗장을 들자 문이 열리고 말없이 직진해서 할머니의 침대로 가서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옷을 입고 할머니 모자를 쓰고 침대에 누워 커튼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 소녀는 꽃을 따면서 뛰어다녔고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딴 후에 할머니를 기억해내고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려있는 것에 놀라고 방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 안색이 어떻게 이리 불안한지. 다른 때에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녀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로 가서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모자를 머리까지 끌어당긴 채 누워있고 아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오, 할머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귀가 얼마나 크시네요. 너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내 자식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야, 눈이 얼마나 크시네요. 너를 보기 위해서야, 내 사랑하는 자식아. 하지만 할머니야, 손이 얼마나 크시네요. 널 껴안기 위해서야. 오, 하지만 할머니야, 입이 얼마나 크시네요. 널 먹기 위해서야. 늑대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한 번이 도약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빨간 모자 소녀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늑대가 배를 불렀을 때 다시 침대에 누워 자고 크게 코를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 집 옆을 지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크게 코를 쉬는지. 그녀가 무언가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넌 여기에 있구나. 넌 오랫동안 찾았던 악인이구나. 그러고 그가 그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늑대가 할머니를 삼켰을 수도 있으니 아직 구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위를 가져와 자는 늑대의 배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2번 자르자 빨간 모자 소녀가 빛나는 것을 보았고 2번 더 자르자 소녀가 뛰어나와 얼마나 겁먹었어요. 늑대 속은 얼마나 어두웠던지 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에 늙은 할머니도 살아있었지만 숨을 쉬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 소녀는 빨리 돌아와 큰 돌로 늑대의 배를 채웠고 그가 깨어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들이 너무 무거워서 즉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빨간 모자 소녀가 가져온 케이크와 와인을 먹고 회복되었고 빨간 모자 소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한 어머니가 나에게 숲으로 달려가지 말라고 금지했을 때는 절대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또한 이야기에는 빨간 모자가 다시 할머니에게 케이크를 가져다 줄 때 다른 늑대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경로에서 이끌려고 시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 소녀는 경계를 기하고 똑바로 직진하며 할머니에게 늑대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지만 눈에 사악한 표정이 있어서 대중도로 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녀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문을 잠궈서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 후에 늑대가 2번 노크하며 빨간 모자 소녀야, 문을 열어줘. 나, 빨간 모자 소녀야. 케이크를 가져왔어. 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색 털을 가진 늑대는 집 주변을 2번이나 3번 돌고 마지막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빨간 모자 소녀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그 후에 어둠 속에서 그녀를 따라잡아 삼키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집 앞에는 큰 돌통이 있었으니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통을 가지고 와, 빨간 모자야. 나는 어제 소시지를 만들었으니 그 소시지를 끓인 물을 그 통에 담아. 빨간 모자 소녀는 통이 완전히 찰 때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때 소시지의 냄새가 늑대에게 닿자 그는 코를 킁킁하며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목을 뻗어서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내려와 큰 통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 소녀는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고 그녀에게 해를 가할 사람은 다시 없었습니다.